Right. Well, thank you 여러분 very much for 안녕하십니까? joining me for 이렇게 this 참석해 exhibition 주셔서 tour of 감사드립니다. the exhibition 오늘 저희는 Richard Hamilton Serial 해밀턴의 Obsessions. 연속적 강박의 갤러리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Richard Hamilton had a very long career. He was born 리처드 해밀턴은 in 오랫동안 London 화가로 in 활동했습니다. 1922, 런던에서 and his career 1922년 stretched all the way from 출생하였고요. making art at the end of the 1940s. 이후 1940년까지 지속적으로 화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술학교 학생이었고 그리고 또 2011년에 사망하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길게 화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연속적 강박이라는 것은 60년에 걸친 리처드 해밀턴의 작품들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회고전이라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회고전이라기보다는 이번 전시회는 60년간의 작품을 살펴보면서 매년 끊김없이 이 작품들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쭉 살펴본다기보다는 그렇게 연대적으로 살펴본다기보다는 저희가 60년에 걸친 그러니까 195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의 테마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밀턴의 자화상부터 시작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기 자신의 이미지에 집착을 했다라기보다는 자신 주변에 가까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 화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팝 아트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광고, 잡지, TV,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각적인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작품을 했던 그런 작가였습니다. 매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이었죠. 저희가 여기에 자화상 전체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 전시회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자화상을 보시게 되면 사진이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그림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사진과 그림이 혼합된 그런 자화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20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자화상인데요. 이것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이미지를 구성하고 또 재구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이미지들을 모아서 어떤 현대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시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자화상을 저희가 설치한 이유는 1949년의 자화상과 1990년의 작품들을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면서 리처드 해밀턴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작가였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진 화가였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화가들, 초기 화가들, 그리고 중기, 그리고 또 후기의 작품, 다른 화가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기, 중기, 후기를 보시게 되면 어떤 작품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리처드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의 변화가 아주 남달랐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리처드 해밀턴은 다른 아티스트들과 함께 어떤 그룹을 형성합니다. 작가, 건축가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 모두 다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인디펜던트 그룹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인디펜던트 그룹에서 아티스트들과 건축가 등은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였고 그리고 또 이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현대인들의 정신 상태 그리고 또 저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인디펜던트 그룹은 특히나 미국 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1950년대
런던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흑백 세상이었습니다. 아마 한국도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 미국은 할리우드 영화가 탄생했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잡지들과 그리고 또 컬러판 광고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해밀턴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또 로렌스 앨러웨이 같은 경우에는 풍부의 문화가 탄생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풍부의 문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풍부의 문화라고 하면 그것을 대표하는 것은 미국의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적인 가전제품도 현대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겠죠. 리처드 해밀턴은 자신의 작품을 만들 때 그래서 이런 현대적인 물품에 둘러싸인 가정 환경에 있는 여성들을 한번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뭔가 그 다른 시대에서 보여지는 아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혀 현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대적인 환경에서 현대적인 여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또 굉장히 어떤 고전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콜라주라는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쭉 보시게 되면은 모든 작품들이 어떤 이미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라고 하면 잡지의 사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그 사진이 뭐 냉장고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전제품의 사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1950년대 가정 모습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토스터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작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토스터가 진공 청소기와 합쳐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편에 보면은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토스텀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죠. 토스터와 베큐엄 클리너, 진공 청소기를 합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목조차에도 이렇게 어떤 두 단어를 합성을 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우리 현대 생활의 여러 가지 면면들을 재해석하는 데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있는데요. 가정주부의 모습도 들어가 있고 미키 더건이라는 할리우드 여배우의 모습도 여기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토스터 그리고 또 냉장고의 모습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펩시 콜라의 병의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면 여긴 그녀라는 작품인데요. 눈이 들어있습니다. 눈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윙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데요. 이렇게 윙크를 한다라는 것은 이 작품 자체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또 해밀턴이 예술작품이라는 것이 그냥 작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도 이 작품의 일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리처드 해밀턴의 긴 작가 시기 동안 이제 두 번째 시기로 저희들이 이동을 했는데요. 이 두 번째 시기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지금 보시는 스윈징 런던 67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스윈징 런던 67이라는 제목을 가진 많은 작품들이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1950년대에서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해밀턴은 잡지, 광고, 사진들을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가 신문의 사진입니다. 이 신문의 사진들을 콜라주해서 해밀턴이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을 만들었고 이 제목이 스윈징 런던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1967년에 굉장히 런던에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문에서도 대서특필한 사건이었는데요. pop스타였던 믹 제거, 롤링스톤즈의 싱어죠. 그리고 또 로버트 프레이저 두 사람이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로버트 프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리처드 해밀턴이 소속되었던 화랑의 화랑주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캐너비스를 소지한 죄로 체포가 되었는데요. 재판을 거치고 나서 모두 다 수감형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로버트 프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좀 혹독한 어떤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젊고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법을 어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그리고 또 그 당시에 pop컬처를 대변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겠죠. 스윈징 런던이라는 제목도 그래서 이 판사가 스윈징 한 혹독한 벌이라는 것에서 따와서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팝 문화가 막 생겨나던 당시의 분위기를 또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밀턴은 끊임없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 어떤 이미지를 모아서 콜라주를 만들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콜라주는 신문에서 가져온 사진을 가지고 콜라주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사진이었을까요? 왜 이런 제스처를 하는 사진을 골랐을까요? 이 제스처를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하나의 수갑으로 묶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플래시라이트가 터지고 그것에 의해서 눈이 부셔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은 제스처는 그러한 플래시라이트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1960년대에 셀레브리티들의 어떤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작품에 차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60년대 그 당시의 사회상이 어땠던가를 해밀턴은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프린트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습작도 만들었고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실제 회화를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1970년대에 여러 가지 회화를 만들었는데 그런 회화를 그리기 전에 해밀턴은 이러한 연작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앤디 워홀의 전기 의자와도 같이 해밀턴 또한 여러 가지 회화 연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화 작품을 만들기 전에 67년에 먼저 이런 사진을 바탕으로 한 연작을 만들었죠. 일단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스크린 프린트, 아까 콜라주에 의해서 스크린 프린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크린 프린트를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요소를 도입해서 도입해서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스크린 프린트 위에 또 페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두운 부분도 톤이 다르죠. 뭔가 여러 가지 색깔을 쓰고 있습니다. 믹 제거의 재킷과 리처드 프레이저의 자켓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스윈징 런던 F 같은 경우에는 메탈이라는 소재가 도입이 됩니다. 핸드커프, 수갑에 메탈 소재를 적용을 했죠. 해밀턴은 일단 사진으로 먼저 시작을 했죠.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을 원재료로 해서 이것을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현대 역사와 관련된 작품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도 몇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마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가 뭔가 회화를 이렇게 연작으로 만들고 나면 좀 지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들에 결코 질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회화를 하다가 다시 스크린 프린트 그리고 또 석판화를 같은 주제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것이죠. 잘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상당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리처드 해밀턴은 뭔가 굉장히 잘 통제된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디터 로트라는 스위스 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두 개의 판화를 보시게 되면은 해밀턴의 작품 위에 디터 로스의 작품이 덧붙여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또 각자의 세계에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밀턴이 만들어낸 어떤 표면 위에 디터 로스의 작품이 다시 덧입혀지면서 전혀 새로운 느낌의 또 작품이 탄생을 한 거죠. And it's almost as if Dieter Roth had 디터 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런 스크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 이것이 마치 원래 파파라치가 처음에 두 사람 사진을 찍으려고 창문을 들여다봤을 때와 같은 느낌을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Release Relief라는 작품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1969년에 리처드 해밀턴이 만들었던 작품을 다시 재현한 것입니다. 이 원래 오리지널 작품을 다시 빌리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이 그림이 리처드 해밀턴이 죽기 불과 며칠 전에 사실은 또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 새로 만들어진 그런 작품도 나중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차 안에 감옥처럼 이렇게 갇혀서 밖에서는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대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듯한 그런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사진을 가지고 연작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So, we've already seen Richard Hamilton.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는 리처드 해밀턴의 작품 가운데 리처드 해밀턴이 어떤 현대적인 가정의 여성을 주제로 한 그림도 보셨고요. 그리고 또 현대 영국 사회의 가정의 풍경, 여성의 풍경, 또 이런 것들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저희 여기 와 있는 그림들은 그와는 또 확연히 다른 그림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1970년대의 꽃 그림이 되겠는데요. 리처드 해밀턴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뭔가 아주 다른 모티프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티프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테마를 또 추구하게 됩니다. 각각의 모든 작품들은 자신들이 자신 주변에서 모은 소재들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꽃 그림들도 리처드 해밀턴이 바르셀로나에 여행 갔을 때 1971년이죠. 여행 갔을 때 발견한 키치한 꽃그림 엽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엽서를 가지고, 꽃그림 엽서를 가지고 어떻게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부르주아, 보자르의 형태의 그런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이 나왔습니다. 해밀턴은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진 리차드 해밀턴으로서는 10년, 20년 일을 한 후에, 작가로서 일을 한 후에, 그래서 60년대를 거친 후에 이제 70년대에는 굉장히 뭔가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주제를 다시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꽃그림이 되겠습니다. 꽃그림이다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17세기 네덜란드의 꽃그림들을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꽃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마카브르와 같은 그런 그림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해밀턴은 달랐습니다. 때로는 해골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과 함께 이런 다른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소재도 파스텔을 사용해서 굉장히 아주 유혹적이고 부드러운 색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아주 아름답게 꽃과 그리고 또 과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루마리 휴지를 넣었습니다. 안드렉스 휴지인데 이 두루마리 휴지 또한 1961년에 잡지에서 가지고 온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빅토리아 시대의 꽃그림과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만들어냈던 거죠. 두루마리 휴지의 광고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배경에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게 뭐 숲속에서 강아지가 뛰어다니고 사람들은 서로 웃고 있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두루마리 휴지의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휴지의 실제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해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안을 해서 리처드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두루마리 휴지를 넣었던 것이죠. 우리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어두운 조화를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꽃과 화장지의 어두운 조화, 뭔가 조금 체제 전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후로 약 3, 4년 후에 만들어진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꽃그림을 우리의 생활을 재현하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배설물이 나와 있거든요. 브라운색으로 배설물을 그려 넣었습니다. 일단은 현대적으로 꽃을 재해석한 그림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을 만들 때 여러분이 뭐 다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프린트 만드는 것에 상당히 몰입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기였는데요. 특히나 파리에 있는 엘도 크롬링크라는 판화 제작자와 긴밀하게 함께 일을 했습니다. 피카소와도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과 함께 다양한 스크린 그리고 또 다양한 스테이트들의 판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3색의 꽃그림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각기 다른 색으로 꽃그림 판화를 했습니다. 파란색으로 판화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 그리고 또 마젠타, 그리고 또 까만색으로 이렇게 6가지 다른 프린트 판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6개의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되면 7번째, 이 모든 색이 다 합쳐진 판화, 프린트가 나오게 됩니다. 판화를 제작하는 아티스트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다른 판화 제작자들은 이런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가장 최종 만들어진 결과물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화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작 과정의 비밀을 다 노출한 셈이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해밀턴이 보는 사람들도 자신이 뭔가 만드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이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화가 됐던 뭐 광고가 됐던 아니면 신문 사진이 됐던 아니면 판화가 됐던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모아졌고 그리고 최종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So we've been in the late 1950s. 자, 이제 1950년대 말 그리고 또 1960년대 말 그리고 또 1970년대 작품을 거쳐서 작품 1980년대는 어땠을까요? 또 한 번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제의 커다란 변화 그리고 또 작업 방식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1980년대 초에 보시게 되면 아일랜드, 특히나 북아일랜드의 영국 정부와 그리고 또 아일랜드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무장 갈등이 있었습니다. IRA와 영국 정부 간의 갈등이었죠. 그 결과 많은 아일랜드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영국 군대가 1972년부터 북아일랜드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블러디 선데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영국 군대와의 무장 갈등이 지속이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1980년대에는 여러 가지 테러리즘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IRA에 속하던 사람들이 메이즈 교도소에 대량으로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이 수감자들이 단식 투쟁을 합니다. 이 수감자들은 영국 정부가 제정한 수감자 규칙에 저항했고 그 중에 세 사람은 특히나 더 격렬하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결 투쟁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반 수감자들이 입어야 하는 옷을 입지 않고 자신의 몸을 이 담요로만 감쌌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담요로 감싸고 자신들이 수감된 감방의 벽에는 자신들의 배설물을 발랐던 것이죠. 이것을 굉장히 영국의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미디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해밀턴은 이러한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했다라고 하겠습니다. 해밀턴은 정치적인 사건에 절대로 무관심한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BBC에서 이와 관련된 뉴스와 관련 기사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요. 이 수감자들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비인간적인 어떤 그 환경에 처했다. 그리고 또 스스로가 이렇게 오물을 발람으로써 더 비참한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들을 노출시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 루니라는 그 중에서도 이 수감자에게 리처드 해밀턴은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나의 작품의 소재로 삼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건에 연루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은 아티스트는 아니었지만 북 아일랜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또 이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콜라주를 통해서 이 룬이라는 사람의 사진을 바탕으로 그래서 해밀턴은 이런 그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룬이는 단식 투쟁 중이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인물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가 그리고 또 서구 회화에서 어떤 이 사람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서구 미술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화사에 있어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벽에 배설물을 바른 자국이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아일랜드의 게일 돌 조각과도 같은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적인 어떤 페인팅이라고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감자들이 이 벽에 이런 자국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리처드 해밀턴이 차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그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리처드 해밀턴의 또 다른 작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어떤 프레임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윈징 런던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프레임을 사용을 했고 이 경우에는 일부러 녹이 쓴 철을 사용했습니다. 녹이 쓴 철을 이용했다라는 것은 이런 브라운색, 그러니까 그림에 들어가 있는 브라운색과도 어울리는 그런 프레임이죠. 그리고 또 단식 투쟁을 하는 이 수감자와 함께 1940년대 자기가 아직 학생이었을 때 관심을 가졌던 것과 연관성을 또 해밀턴은 찾아냈습니다. 1940년대 해밀턴은 유럽 모더니즘 그리고 또 프랑스 아티스트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말셀 듀샹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말셀 듀샹 같은 경우에는 리처드 해밀턴이 작가로 일하는 내내 모토 또는 멘토가 됐던 사람입니다. 또 제임스 조이스 작가의 율리시스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는 작가로서 해밀턴은 조이스의 율리시스라는 작품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찾았습니다. 율리시스에서도 그 주인공들의 어떤 말하는 톤이라던가 주제들이 많이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리처드 해밀턴도 자기 자신의 어떤 주제를 과감하게 이렇게 바뀌어나갔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핀 머쿨이라는 아일랜드의 전사 또한
제임스 해밀턴은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일랜드의 예전에 전설적인 전사였죠. 1949년에 이 매클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1952년에 이 사람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일랜드의 전설적인 전사의 그림과 함께 현대 영웅의 이미지를 함께 놓음으로써 무언가 우리가 이런 아이콘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미트, 신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So I think there was a program within Richard Hamilton's work. 그래서 리처드 해밀턴의 그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처드 해밀턴은 여러 가지 장르들을 정복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서구 회화들을 정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보았던 시민은 약간 역사적인 회화 또는 종교적인 회화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아이콘적인 그런 인물들을 그린 것이고 또 이제 꽃 그림들도 그렇고 그리고 여성의 그림도 그랬죠.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집안 내부 장식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부적인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두 가지의 그 인테리어가 합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냐 하면은 자신의 집에 있는 이미지, 즉 옥스퍼드 밖에 있는 자신의 집의 이미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제 식당 부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은 부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살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17세기 그 더치의 인테리어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또 이런 방식으로 또 세계를 통한 또 다른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직사각형의 형태가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갤러리에서 따온 것입니다. 앤서니 도페 화랑이라는 곳인데요. 런던에 있는 곳이고요. 이 작품들이 실제로 그 세븐 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전시가 되었던 곳입니다. 앤서니 도페 화랑 자체의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과 그 포토샵이라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그 화랑의 사진과 자신 집의 방들의 이미지를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엘리멘트가 있죠. 똑같은 라이팅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가구들과 뭐 문이라던가 그릴 같은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프랑스에서는 미슬라빔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레이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첫 번째 방이고 이게 우리가 서 있는 방이고 두 번째는 갤러리의 표상이고 그 다음에는 해밀턴의 집, 즉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보여주는 또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층층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엘리멘트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성된 현실이 해밀턴의 작품 세계에서는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실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시티즌 페인팅의 그 어떤 파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텔레비전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바로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이죠. 그게 또 이제 파나 작품으로 탄생을 했고, 그게 또 이제 식당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시리즈에는 7개의 회화가 있죠. 그래서 7개의 방이라서 이제 7개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에틱, 즉
다락방에 있는 다락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텔레비전도 보고 다른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마셀 두샹의 그 Great Work, 굉장히 대단한 작품인 글라스라는 작품을 재구성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락방이라는 곳은 해밀턴 집에서 굉장히 그 개인적인 공간이었는데 이 갤러리에 전시가 되면서 이제 공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작품을 통해서 이제 개인적인 공간을 어떤 공적인 공간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So, we're moving backwards in time. 네, 다시 조금 시간을 거슬러 돌아가겠습니다. 해밀턴이 실제로 이렇게 좀 시간을 앞서가기도 하고 뒤로 후퇴하기도 했는데요. 196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60년대에 해밀턴은 해밀턴이 작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잡지에서 찾은 이미지들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독일의 그 브라운사의 수석 디자이너인 디터 람스의 디자인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독일 브라운사는 그 가전 제품을 많이 만든 회사로 알려져 있죠. 이 회사는 굉장히 그 조금 포스트 바우하우스적인 그런 스타일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쉬에서 보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토스터가 살짝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토스터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토스터 하나를 가져와서 굉장히 아이코닉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토스터 같은 경우는 1966년에서 67년 정도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 보면은 이 토스터가 그렇게 모던한 모습은 아니죠. 이 토스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거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해밀턴이 1960년대 많은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 메탈릭이라는 그런 표면이 70년대의 증상을 잘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즉 모더니티라는 그런 이미지를 잘 투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화를 다양한 엘리멘트를 사용해서 작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컬러를 보시게 되면요, 시버크롬 프린트입니다. 즉 사진 프린트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프로필, 즉 토스터의 프로필을 보시게 되면은 메탈화된 표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크롬 스틸, 그게 굉장히 폴리싱을 많이 한 크롬 스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실제로 이 크롬 스틸을 통해서 이렇게 투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제품 디자이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스터의 프레임을 보시면은 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퍼스펙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 토스터에 사용되었던 그런 재료를 도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엘리멘트를 추가를 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이 브라운이라는 브랜드를 자신의 이름 해밀턴으로 바꿨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신의 이름을 그 브랜드가 나타나는 곳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맨틱한 그런 모습이라기보다 굉장히 섬세하고 그 산업 디자이너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이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 약간 1960년대의 마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됐는데요. 약간 1960년대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역시 이 판화 작품 역시 보면
언어를 섞고 있죠. 브라운 토스터의 광고와 그리고 산업적인 산업의 매거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산업적인 그런 언어들을 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 판화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광고의 언어와 제품 디자이너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So from Toaster in 1966 to 1966년에 토스터에서 토스터 딜럭스 연작으로 넘어왔습니다. 약간 럭셔리 토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해밀턴이 2008년에 제작을 했던 연작품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커머셜 갤러리를 위해서는, 상업적인 갤러리를 위해서 만든 제작한 마지막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적인 갤러리를 위한 상업적인 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작품들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진을 이제 백그라운드로 쓰고 있고, 그리고 반사적인 그런 표면, 토스터의 그런 반사적인 표면을 평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개의 서로 다른 토스터 딜럭스 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제 그 메탈릭한 직사각형을 보여주고 있고, 배경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핵심적인 모멘트, 즉 해밀턴의 커리어,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에서 어떤 아주 중요했던 그런 순간들을 잘 포착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스트 딜럭스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된 그런 그 꽃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꽃 그림들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어두운 약간 이미지로 리타 도나라는 그 와이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칫솔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칫솔 역시 브라운사의 그 전동 칫솔입니다. 그래서 전동 칫솔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던 시기, 즉 1960년대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죠.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에게 약간 조금 유머러스하게 다가왔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밀턴이 직접 살았던 그런 거주 공간들을 이제 잘 반영을 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7개의 방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 상업적인 그런 전시를 위해서 자신의 부엌에 있었던 여러 가지 후라이팬이라던가 냄비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보여주기도 했고요. 조세 보이스라는 독일의 아티스트 같은 또 해밀턴을 함께했던 그런 아티스트들, 디터 로트, 마셀 듀숑, 백남준 과 같이 이제 많은 맥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예술 분들인데요. 이제 1960년대. 그래서 토스터 딜럭스 마지막 작품인 이제 토스터 디컨스트럭티드, 해체된 토스터 딜럭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엄격했던 토스터의 어떤 앞쪽 면을 잘 보여줬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 토스터를 구성했던 그런 요소들을 해체를 해서 약간 어떤 러시아의 어떤 우월주의자 회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에 유행을 했었던 그런 화풍이죠.
Even after the Toaster Deluxe series, 그래서 토스터 딜럭스 시리즈 이후에도 리처드 해밀턴은 하나의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즉 회화 작품을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어떤 정치범을 소재로 했습니다. 또 이제 그 어떤 닉 제거, 로버트 프레이저 말고도 그 범죄자를 소재로 한 것이죠. 파파라치에 의해 쫓기는 그런 모습을 아까 그렸다고, 그리고 시티즌에서는 그 아일랜드 범죄자를 소재로 이제 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모르데차이 바누누라는 사람인데 그 로마에서 이제 그 체포된 그 핵 연구원입니다.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극비리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폭로를 해서 그 체포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감옥에서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누누가 이제 그 반핵 운동을 영국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데차이 바누누가 바누누의 어떤 그런 삶의 여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해밀턴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 슬렌징 런던에서 비슷하게 이미 그 팝 미디어를 이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요. 대중 미디어를 사용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바누누가 이제 자동차에 있는 그런 모습을 활용을 했습니다. 맥자과 로버트 프레이저와 비슷한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바누누가 숨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손을 이용을 해서 전 세계 언론에게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 이 바누누가 언론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을 이용을 해서 전 세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로마에서 자신이 어떻게 납치가 되었었는지를 적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잠깐 순간 있었던 그런 순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해밀턴은 이제 회화로 작품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서사적인 것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에서 서사적인 것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terest in Richard Hamilton's work, and I really hope that the people of Korea will enjoy coming to this exhibition, which is the first time that Richard Hamilton's work has ever been shown in Korea.